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5일 저녁 5시 반입니다. 10월 3일, 10월 9일 집회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 혹시 아베 물러가라, 노 아베, 노 자펜, 징용공, 종군 위안부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구호 외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반일 구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양쪽 집회, 두 번 집회 합치면은 연인원으로 한 200만 명, 150만에서 200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구호를 외쳤지만은 반일 구호가 없었어요. 그리고 민족이란 말이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중, 민초, 백성, 사람 뭐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구호는 국민이란 말로 통일이 됐습니다. 국민이란 말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일 구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친일파 규탄, 반일 선동은 이영훈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즉 민족이란 말과 반일이란 말이 붙어 다닙니다.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민족이란 말을 종족주의, 트라이벌리즘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민족주의는 원래 그게 내셔널리즘이니까 번역을 할 때 국민주의라고 했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민족주의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민족 하더니 나중에는 김일성이가 민족의 챔피언인 것처럼 사기를 치고 김일성과 손잡고 적화통일하자는 것을 민족 공조란 말로, 민족 통일이란 말로 위장을 하니까 이 민족이란 말의 힘에 눌려가지고 국민이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국민 위에 민족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재정권자고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라고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 뭐 민족의 어떤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게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민족이란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 민족 문화의 창달 이 정도는 나오죠. 그러나 민족에게 민족 집단에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과 개인입니다. 드디어 10월 국민혁명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민족이 국민이란 말에 의해서 덮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상적, 이념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민족이 국민에게 지고 있습니다. 민족이 국민에게 져야죠. 국민이 민족보다 위입니다. 민족은 국가를 초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민족은 같은 말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를 하고 비슷한 풍습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한 지역에서 오래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생각이 바로 민족인데 한국에서는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신라 통일 때 만들어졌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하면서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같이 살면서 공통된 종교, 정치제도, 언어, 습관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또 몽고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쳐들어오니까 우리끼리 뭉쳐서 싸우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민족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려는 자들은 신라가 동족을 치기 위해서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는 민족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신라든 고구려든 백제든 당이든 서로 적이었습니다. 서로 남이 보면 외세입니다. 외세. 그러나 신라는 가장 강대한 당나라와 손잡고
나당 동맹을 만들어서 백제 고구려를 친 다음에 당나라까지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우리의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비로소 민족이 만들어질 수 있는 터전이 형성되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야말로 민족의 출발점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국민이란 말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데도 좌파 세력이 민족이란 단어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걸 요리조리 써먹으면서 두 가지로 주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민족 반역적 행동을 덮어주기 위해서, 같은 민족이니까 동족을 뭐 수백만 죽여도 눈 감아주자, 같은 민족이니까 핵무기를 개발해도 우리가 우리 꽤 될 수 있지 않느냐, 민족의 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감싸고,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무조건 일본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된다. 군국주의 시절의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도 적이다. 아베 정권을 적이라고 선동하는 문재인 정권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이적분자다. 유명한 조국식 분류법입니다. 요거는 뭐냐? 한국과 일본을 갈라놓으려는 겁니다. 민족이란 말로 한국과 일본을 갈라놓으면 한미일 동맹이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 민족 반역자죠. 민족 반역 세력은 민족이란 말로 덮어주고, 일본은 민족이란 말로 원수로 만들고, 그리고 미국을 적대시하는 민족이란 말 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이런 장난이 너무나 많은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0월 3일, 10월 9일의 진정한 국민혁명의 의미는 국민이란 이름이 이제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이란 이름이 바로 민족, 민중, 사람, 인민 이런 걸 다 무력화시키고 헌법이 부여한 주인의 자리, 이 나라의 주인의 자리에 국민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사상적인 집단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혁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족과 국민, 너희 민족, 국민과 개인의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민족이란 말은 헌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법적 개념이 아니에요. 민족은 감성적인 것입니다. 감성적인. 그러나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족 소중합니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해체한다든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위에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나라를 세우는 투쟁을 할 때 좌익과 민족 진영으로 불렸습니다. 이승만 세력이 민족 진영으로 불렸습니다. 민족은 우리 것이었습니다. 민족이란 말이 우리 것으로 있을 때는 그 민족이란 말을 흉기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이란 말을 곱게 사용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민족이란 말로 반의를 하지도 않았고,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반미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민족 진영의 지도자였어요. 저쪽은 좌익이고 사대주의자였습니다. 민족 반역자였습니다. 이승만은 좌익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별명이 뭡니까? 민족중흥 아닙니까?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중흥입니다. 민족중흥의 기수가 박정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민족이란 말을 꽉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70년대부터 80년대부터 민족이란 말을 좌익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세력을 민족 반역 세력으로 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민족 반역 세력인, 왜냐? 김일성 편에 섰으니까 민족 반역 세력인 자기들이 민족 세력이라고 하는 바람에 국민이란 말이 쑥 들어가 버리고
민족이냐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고, 드디어 4.27 선언, 6.15 선언, 14선언에는 민족이란 말이 나오고 국민이란 말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민족이란 말을 주어로 해서 쓰여진 모든 문서는 이게 헌법상 무효입니다. 무효. 민족에게는 어떤 권한과 의무도 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민족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가슴을 치는 용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누가 민족 반역자를 분명히 하면 됩니다. 한반도에서 민족 반역자는 민족을 낙후시키고 민족을 왜소화시키고 민족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노예화하고 자유를 박탈한, 그리고 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 자동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민족 반역자의 새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이 민족 반역자와 손잡는 세력, 부하내동하는 세력이 민족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일성 세력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즉, 김일성 세력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을 하고 그 민족 반역자와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다. 이렇게 민족이라는 말을 우리 나름대로 정확하게 쓰면은 이게 또 우리의 칼이 됩니다. 헌법의 칼. 국민이 민족이란 칼을 또 하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이름으로 써야 합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국민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국민이 민족, 인민, 민중을 다 덮는 최고의 법적 권한을 가진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이게 현재 진행 중인 국민혁명의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